로그. 유형별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소단원별로 등장하는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머릿속에 좀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유형이랑 결합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뭘로 가셔야 되냐면 용어에 대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수 로그 단원의 가장 먼저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거듭 제곱근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일반적인 거듭 제곱근이 있고 그 중에 실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 실근인지 아닌지 원화. 자, 이렇게. 그러면 거듭 제곱근의 일반적인 형태는 x의 n승 는 k꼴이란 말이야. 이렇게. 실근이 아닌 거는 그냥 n개 있는 거죠. 실근 아닌 거. 실근 아닌 x는 n개가 있어요. 근데 실근인 거는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나뉘죠. 그죠? 뭘 기준으로 나뉘냐? n 값이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나뉩니다. n 홀, n 짝수. n이 홀수가 되면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 그냥 n제곱근 루트 k 이렇게 쓰시면 돼요. n이 짝수일 때는 경우를 또 나눠야 됩니다. k 값이 0보다 작다, 같다, 크다로 나눴었죠. k 값이 0보다 작으면 없습니다. 실근이. k 값이 0이면 그냥 0이에요. 실근이 한 개 있고 x는 0인 건데 얘는 없다는 건데 x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얘는 두 개가 있죠. 풀마 n 거듭 제곱근 k.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요거를 k에 n분의 1승이라고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 있다.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왜 안 된다? 뭐를 조심해야 돼요? k가 음수가 되면 혹은 k가 0이 되면 이런 식으로 유리수 지수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가셔야 돼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냥 넣으면 너희다. n값이 홀수면 k n분의 1승이 너의 실근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럴싸하잖아. 이거 n승하면 k 나올 것 같잖아. 하지만 표기 자체를 이렇게 못한다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8의 3분의 1승 이렇게 안 한다니까. 얘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지? 안 한다고 이렇게. 표기 자체를 이렇게 안 한다고. 지수가 정수 아닌 유리수가 들어가면 n분의 1은 n이 2 이상이 되면 유리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언제만 쓴다? k가 0보다 클 때. 이런 거 디테일 아셔야 됩니다. 아마 이거 자연스럽게 이거면 이거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걸. 여기서 k가 0보다 작으면 지수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을 못해요 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잘 없다고. 자, 어쨌거나 이게 정확합니다. 얘는 어떨까 그러면? 얘는 당연히 괜찮지. 왜 괜찮겠어? 애초에 이렇게 언제 쓴다? 이때 쓴다. 이때 쓰면 괜찮다. 끝. 이렇게 됩니다. k가 음수면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k가 0이면 그냥 0인 거고 k가 음수면 어떻게 쓰면 되게? 표기를 하고 싶다면, 굳이 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밖으로 뽑아. 막 k의 n분의 1승. 이렇게 하면 돼.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8이야. x 3승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인 거는 정확한 표기. 근데 마이너스 8의 3분의 1승은 안 돼.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는 거는 돼. 마이너스의 8의 3분의 1승 이건 된다고.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을 충분히 정의를 했고 우리가 지수를 요 유리수까지 사실은 실수까지 확장을 하고 나면 밑에 대한 어떤 제한들이 생기고 밑이 0보다 클 때 우리가 실수를 지수로 확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오로지 지수의 법칙이에요. 지수 법칙.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을 실수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 지수 법칙을 확장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마이너스 n승 같은 게 생기고 n분의 n승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a의 n승분의 1이었고 요거는 a의 n승의 m 거듭 제곱분이었어요.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a가 0보다 클 때 얘는 a가 0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정수로 유리수로 확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은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그냥 이렇게 쓰면 거의 이렇게 쓰죠. 이미 문제에서 이렇게 썼으면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다 바꿔서 쓸 수 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잘 쓰지는 않고 그냥 오히려 얘를 어떻게 바꿔? 얘를 이쪽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지수 법칙 연산한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관련된 특히 유리수 지수와 관련된 형태 중에 출제 포인트는 뭐가 있었냐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x라는 수가 있고 x에 요 지수가 뭐 k승 자연수라고 합시다. 자연수. 근데 x라는 수를 이제 어떤 자연수, 너도 자연수인데 이 자연수의 형태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x가 어떤 자연수의 거듭 제곱꼴일 때가 있어요. 그 외인 경우가 있겠죠. 즉 x가 예를 들면 뭐 3의 제곱이야, 뭐 10의 제곱이야, 뭐 6의 3승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거듭 제곱꼴인 경우들이 있잖아. 근데 그 외에 예를 들면 x가 뭐 6이야. 6은 2 곱하기 3인 합성수긴 하지만 소수는 아니지만 거듭 제곱꼴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때는 식을 바꿉니다. p에 nk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x의 k인 거죠. 결론은 이거였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 지수 부분에 대한 조건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수가 뭐가 돼야 되더라? 정확하게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자연수가 되려면? 예를 들면 6의 k승이야. 얘가 자연수가 됐어. 그러면 얘는 아무거나 돼야 되나? 사실은 아무거나 될 수 있죠. 아무거나까지는 아니고 k는 로그 6의 자연수가 되면 돼요. 로그 6의 n 이런 형태가 되면 되는데 k 값이 그렇다는 거는 사실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k가 유리수라는 제한이 와요. 원래는 k가 무리수가 되면 우리는 로그로 정의를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6의 k가 2가 되는 k는 그냥 로그 6의 2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로그 6에 있는 저게 아니죠. 자연수 아니죠. 그래서 음한인 정수가 돼요. 음한인 정수. 주로 출제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주로 시험에 이 단어 이쪽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가 거듭제곱꼴과 거듭제곱근과 요 지수 파트에서는 가장 출제율이 높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지수 식변형이라든지 요런 게 있는데 지수 식변형은 지수의 정의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지수식 변형. 자, A의 X승이 K인 것과 동치는 사실은 A가 K의 X분의 1승으로 양변을 이런 식으로 잘 썼죠. 이게 요거죠, 요거. 요게 너다, 이렇게. 얘는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이 다 양수일 때, 다 양수일 때. 이렇게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잘 풀었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왔었냐면, 뭐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A의 X승은 B의 Y승은 C의 Z승,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산을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냐면, 는 K라고 놓고, A, B, C를 이제 X, Y, Z와 K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K의 X분의 1승을 놓고, 얘는 K의 Y분의 1승, K의 Z분의 1승, 이런 식으로 K라는 형태로 밑을 통일을 했습니다. 밑을 통일을 했어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과 관련된 걸 이제 뭐 활용을 해서 연산을 하는,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식에 대한 변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형으로 치자면 뭐 이런 것도 있죠. 너가 예컨대 5야. 근데 이런 거를 구해달래. 예컨대 이런 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거를 풀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푼다고 그랬냐면, 여기서 A의 X승이 루트 5다 해서 대입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분자분모에 A의 X승을 곱해서 식을 조금 단순화를 해서 풀어준다고 했죠. 그럼 얘는 3 더하기 A의 2X승이 되고, 얘는 이제 A의 4X승이 되고, 얘는 25가 되고, 얘는 8이 되겠죠. 답이 이제 8분의 25가 나오는, 이걸 루트 5라고 넣고 루트 5분의 1 넣고 루트 5 넣고 5 루트 5 넣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연산이 수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푸는 게 틀렸다는 거는 아니야. 근데 연산을 하기가 분자분모의 뭔가를 적절히 곱해서 변형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기본 지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정의되려면 로그 A의 B라고 했을 때 A는 B는 0보다 둘 다 커야 되고, 아까 마지막에도 나왔죠? A는 1이 되면 안 된다. 이거 오늘 아까 테스트 22번에 괄호 2번에 그러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했고,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식 안에가 부등식으로 이제 잘 풀어주시면 되는, 로그가 여러 개 있으면 정의되기 위한 조건도 여러 개 있어야 된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여러 가지 연산 법칙도 있어요. 로그 연산 법칙. 로그의 성질. 일단은 뭐가 가능하냐면, 로그 A의 n승, B의 m승은 n분의 n의 로그 A의 B였죠. 자, 요거 우리가 n은 분모로, m은 분자로, 로그끼리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게 되면, 지금 요건 밑이에요. 밑이 참 안 보이네. 밑으로 좀 갈까? 좀 더 밑으로 붙여줄게요. 밑이 같은 로그끼리는 서로 더하거나 뺐을 때 진수끼리 뭐 곱해지거나 나눠진다, 그런 일반적인 성질들이 있고, 요게 이제 굉장히 잘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로그 B의 식 너는 B의 아니지?
C의 로그 B의 A.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끼리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원리는 뭐였냐면 양변에 미친 로그 B를 취해주면 얘는 로그 B의 A에 로그 B의 C인데 지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곱해져서 얘는 로그 B의 C에 로그 B의 A라서 앞으로 곱해져서 같은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요거 로그식 변형은 수능에는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 때 간간히 나오고 수능에서 선생님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고3 수업을 하면서는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연산 법칙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다 쓰는 거고요. 이건 쓰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미체 변환 이런 것도 쓰죠.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인데 밑변환 공식을 이렇게 분수식으로 기억을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되냐면 로그 A의 B 연달아서 로그 B의 C 아니지 로그 맞죠? B의 C는 로그 A의 C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거랑 이거는 물론 ABC가 가지는 역할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랑 보면 얘가 나눠지면 거꾸로죠. 뒤집어져 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연결되는 거야. A의 B, B의 C면 분모에 A가 남고 여기에 C가 남아요.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기억을 해도 되냐면 이것도 괜찮아. 로그 C의 A는 1이다. 이렇게. 요걸로 기억하셔도 돼요. 로그 A의 B, B의 C, C의 A는 1. 그러면 로그 A의 B를 요거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곱한 거를 너분의 1로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렇게 곱한 거를 너분의 1로도 바꿀 수 있고. 근데 요 밑변환 공식이 이게 또 있죠. 로그 B의 A가 로그 A의 B 분의 1이었던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너랑 너는 다 같은 데서 탄생을 하는 개념이에요. 원래 여기서 출발해서 C 자리에다가 B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얘는 로그 C의 B랑 로그 C의 A를 각각 역수를 취해주고 B와 C를 A와 C를 자리를 서로 바꿔주면 이제 밑에 공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는 그러니까 성질이 조금 더 많아요. 지수 법칙은 굉장히 익숙하게 여러분이 하는데 로그 쪽은 조금 성질이 익숙치가 않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새 잘 쓰는 거 고3 학생들도 이제 로그 연산할 때 곧잘 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데 이거에 대한 변형인데 사실은 로그 A의 B를 여러분이 임의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로그 A의 N승의 B의 N승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 N과 M이 서로 약분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까? 로그 루트 2 분의 1에 뭐 4가 있다고 치자. 자, 이런 게 있다고 쳐.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연산을 하려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다 제곱을 합시다. 2분의 1에 16인 거죠?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1승을 해요. 로그 2에 16에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승은 앞으로 나올 수 있지. 로그 2에 16은 어차피 4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했다? 밑과 진수를 제곱했다. 여기서 어떻게 했다? 밑과 진수를 마이너스 1승을 했다. 둘 다 역수를 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를 앞으로 나가고 로그 2의 16을 계산했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조금 금방 되죠?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너네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 근데 형태가 좀 그지 같지. 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지 같아요. 다 제곱해버린다고. 로그 12에 32 나오죠. 얘는 요거예요. 이걸로 푸는 것보다는 얘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좀 연산하기 좋은 밑으로 바꿔서 해결하시는 게 좋다. 자, 이 정도입니다. 지수 법칙 이용해서 알파 베타로 잘 정리해서 근과계수 이용해서 식 쓰면 끝이죠?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식부터 정리를 하라는 거야. 2의 알파 있고 4의 베타 있고, 분모가 어떻게 생겼냐면 2 곱하기 2의 알파에다가 베타 거듭 제곱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2의 알파 플러스 1승이 되고요. 일단 베타를 거듭 제곱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베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 거죠. 지수에 곱해지죠. 그러면 너를 분자 분모를 2의 베타승 하나만 약분을 하면 분모는 2의 알파 베타가 남고 분자는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예요. 합자리에는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되고 곱자리에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 계산하고 싶은 거는 2의 마이너스 3승분의 2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약분해서 슉 답은 4분의 1 나오죠. 4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자,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구조를 보고 조금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다 넣어서 계산을 하라는 소리는 설마 아니겠죠. 그죠? 다 넣어서 계산하는 소리는 당연히 아니고 요 분자 분모를 잘 눈여겨보시면 요거를 식변형을 약간 할 생각이 들어야 돼요. 분자 분모에 뭘 곱해주면 식이 간단해지죠? A의 2분의 1승 더하기 B의 2분의 1승 요걸 곱해주시면 식이 간단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셔야 돼요. 지금 2분의 1승으로 돼 있어서 헷갈려서 그렇지. 자, 너네가 알아차리기 힘든 구조를 잘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려줄게. 각각 이렇게 돼 있잖아. 얘네를 XY로 바꿔봐. 이걸 XY로 니들이 바꿨는데도 아직도 구조를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이제 안과를 가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수학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면 다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정도는 쉽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력의 문제니까 바꿔서 관찰해 보세요. 분자가 뭐가 나오냐면 x3승 마이너스 너가 x제곱 y 더하기 x의 y제곱 마이너스 y3승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x 빼기 y로 돼 있고 이거 그냥 약분해도 되겠네? 안 곱하고 약분해도 되겠는데? 안 곱하고 약분해도 되지 않니? 그지? 이거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딱 되지 않아? 얘랑 얘랑 묶으면 딱 될 것 같은데? 바로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죠? 이때부터는 약분이 될 거라는 게 잘 보인다는 거야. 이거를 2분의 3승, 막 2분의 1승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다가 XY로 바꾸니까 비로소 잘 보인다는 거지. 그렇다고 무조건 항상 이거를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찰력이 충분히 되면 사실 매번 XY로 바꾸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근데 안 바꿨을 때 안 보이면 바꿔 버릇해야지. 바꿔 버릇하다 보면 보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에 거 두 개 묶어서 이렇게 분모랑 약분하시고 뒤에 거 두 개 묶어서 이렇게 약분하시고 그럼 뭐 나와요? 요거 약분한 거는 x제곱 나오고 요거 약분한 거는 y제곱 나오죠? 사실은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는 거였네. 사실은 너가 xy니까 사실은 a 더하기 b를 하는 거였네. 넘어갑니다. 8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8번 아마 조금 연산하려면 미안해 8번이 3번 3번 왜 8이라고 했지 3번 바로 옆에 8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자, 구조를 보시면 6의 x 플러스 1승이 8이죠? 근데 구하고 싶은 거는 36의 1 마이너스 x승, 36분의 1에. 그럼 36의 x 마이너스 1승이기도 하네. 이렇게. 이게 이제 얼마인지를 찾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여기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너는 6에 2x 마이너스 2승이란 말이지. 왜냐면 36은 6의 제곱이니까. 그럼 6의 x승만 사실 쓸 수 있어도 뭐 계산할 수 있죠. 뭐 이거를 약분을 해서 하셔도 되고. 그러면 6의 x승은 3분의 4, 6분의 8이니까 3분의 4죠. 즉 너는 3분의 4의 제곱, 여기까지가 6의 2x승입니다. 마이너스니까 36분의 1. 계산하시면 AB가 나온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4번도 이제 대표적인 이런 종류의 식변형이라고 했죠. 양변에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이용해서 식 한번 써보세요. 4번도 풀어봐라.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냐면 양변에 x분의 1승, 양변에 y분의 1승, 양변에 z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묻는 것 자체가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아니라 x분의 1, y분의 2, z분의 6이니까 그 부분만 잘 바꿔보세요. 식을 두 개씩 나눠서 쓰니까 하나씩 따로 써야 돼요. 4의 x승은 25, 루트 3의 y승은 25, 세제곱근 루트 2의 z승은 25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4의 x승은 25니까 4는 25의 x분의 1승이죠. 그 다음에 3의 y승의 루트인 거니까 2분의 y승이죠. 2분의 y승. 그러니까 y분의 2승이죠. 문제에서 원하는 x분의 1, y분의 2, 그 다음에 z분의 6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마지막에만 약간 변형이 들어가죠. 지금 2에 여기가 3분의 z승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양변에 z분의 3승을 해주면 요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요게 필요한 게 아니라 z분의 6승이 필요하니까 양변에 다시 제곱을 합니다. 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죠? 요거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너랑 곱하면 된다. 답은 48 나오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로그. 다음 로그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개수. 진수 조건과 밑에 대한 조건 쓰라는 거지. 자, 일단은 A-1 밑줄 0보다 크다. 옆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7A-6 밑줄 0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A는 2가 아니다. 왜냐면 A-1이 1이 되면 안 되니까. 잘 헤아리시면 진수 조건상 1부터 6 사이 되는 거 보이지?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5개 아니죠? 1부터 6이니까 4개거든 원래. 근데 2가 안 돼요. 그래서 3개가 됩니다. 답은 3번에 있다. 넘어간다. 여러분이 6번 한번 해보세요. 6번은 x 더하기 y를 구하겠다는 거는 요 x, y, 4의 x승과 4의 y승 기준에서는 두 식끼리 서로 곱해져야 되는 거죠. 지금 구조를 봤을 때 어차피 4의 x승도 4의 y승도 밑이 기본적으로 통일이 되는 형태잖아. 하나는 4고 2, 옆에 거는 3이고 27이니까 밑을 왼쪽 거는 2로 통일, 오른쪽 거는 3으로 통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산을 잘해서 서로 곱하시면 됩니다. 요때 이제 통일을 할 때 2로 통일하지 않고 4로 통일하셔도 되고 3으로 통일하지 않고 27로 통일하셔도 돼요. 왜냐면 27을 3으로 통일하려면 3분의 1 로그 3의 어쩌고가 되는 거고 3을 27로 통일하면 3 곱하기 로그 27에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의 취향이다. 일단은 4의 x승과 4의 y승을 각각 밑을 통일해서 연산을 해주시고 따로따로 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로그 4의 9랑 로그 2의 9죠. 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는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둘 다 2분의 1승을 하면 얘는 로그 2의 3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로그 2의 27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4의 y승은 로그 3의 4랑 로그 27의 4가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킥은 뭐냐면 여기서 이미 밑을 통일을 했더니 진수가 27이 되는 게 보이지, 그지? 근데 내가 여기서 너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밑이 27인 거를 3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밑을 보통은 3으로 바꾸죠. 왜냐면 27이 3의 3승이니까 3분의 1을 밖으로 빼서 연산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3을 27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너를 27로 바꾸기 위해서는 3의 3승을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너도 4의 3승입니다. 요렇게 자 로그끼리 빼게 되면 진수끼리는 나누게 되죠. 로그 27에 뭐가 되냐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서로 곱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로그 2의 27, 로그 27의 16 요렇게 연결이 되면 얘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할 때는. 그러면 남는 거는 로그 2의 16이 남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주의 x 플러스 y가 아니라 4의 x 플러스 y 승이에요. 이게 4니까 x 플러스 y는 4가 아니라 1입니다. 1. 이런 것도 시험에 내면 여러분이 좋다고 4 다 구해놓고 답이 4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부지 기수입니다. 여기는 객관식이니까 답이 4가 없기에 망정이지 자주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수를 답으로 쓴다든지 뭐 저렇게 진수를 답으로 써버린다든지 7번 같은 경우에도 로그 연산 같은 거 좀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는 일을 묻는 거고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일단은 밑과 진수를 자리를 서로 바꾸고 역수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가나는 둘 다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밑과 진수를 역수를 취해서 연산할 수 있는가. 자, 식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번은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꿔서 로그 2에 a 플러스 2로 바꿔주시고요. a 플러스 b로 그 값이 3이다. 자, 이렇게 그러니 로그의 정의상 a 플러스 b는 2의 3승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나번은 좌변은 로그 2의 a가 나오고 우변은 3 마이너스 로그 b의 2니까 밑과 진수를 다시 서로 바꿔서 로그 2의 b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항돼서 서로 더해지니까 로그 2의 ab가 나오죠. 역시 ab도 2의 3승이네요. 구하고 싶은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너를 제곱해서 요거를 2개 빼면 되겠다. 답은 48 나오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이 2개가 있고 식 2개로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이 다 안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c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a, b, c를 한 문자로 통일은 가능하지만 값은 정확하게 안 나오겠구나. 하지만 최소한 서로 빼는 요 c분의 b는 구해지겠구나. 그 정도 예상하고 푸셔야 됩니다. 일단 연산해보자. 지금 로그 2의 a분의 b랑 로그 2분의 1의 b분의 c분의 b인데 로그 2분의 1을 밑을 2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고 그럼 서로 나눠주면 되죠. 즉 너랑 이렇게 c분의 b 너는 나누니까 a분의 c가 되죠. 여기까지 이 값이 2다.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죠. 옆에 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뒤집어서 곱하면 b분의 a가 남네요. 그리고 2의 b분의 a 너가 1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a분의 c와 b분의 a가 나오죠. a분의 c는 2가 아니라 2의 제곱이고 b분의 a는 1이 아니라 2의 1승이고 이렇게 a, b, c 관계 나왔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물어보고 싶은 거는 로그 2의 c분의 b를 구해봐라. c분의 b. 그러면 이런 구조를 구하려면 각각을 a로 표현하면 되죠. c는 4a이고 b는 보니까 2분의 a죠. 약분되고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문제였다. 어렵지 않다. 다음에 자, 상용 로그이고요.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 말고 조금 일반적인 거를 수록을 했고요. 이렇게 실생활에 활용이 되는 9번 유형 있잖아. 얘는 상용 로그가 아닌 사실 뭐 지수 파트, 로그 파트 어쨌거나 실생활의 활용 파트에서 곧잘 나오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9번.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서양 철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서양
철학을 전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인문학 서적들을 많이 보세요. 근데 그 너네가 자극의 세기와 뭐 역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아니? 그 생물 쪽에 나오죠. 그죠?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가야지만 반응을 하고. 근데 그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감각적인 자극 말고도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도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뭐 역치 이상의 자극도 그렇지만 그 어떤 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라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영향력이 로그를 따라간다는 뭐 이런 연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로그 함수를 따라간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10에서 100이 됐을 때의 차이랑 스트레스가 100에서 1000이 됐을 때, 10배가 됐을 때 그 느껴지는 체감의 어떤 스트레스의 변화가 비슷하다는 거야. 10배가 됐는데도. 사실 차이로는 9랑 뭐 10에서 100이면 90이고 100에서 1000이면 900인데 실제로는 이제 로그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추측을 한 게 있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어쨌거나 나는 수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병서야 이거는 뭔 소리냐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되게 신기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지. 이거 고2 애들 과목 중에서 정확하게 이 상용 로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 쓰임새가 많죠, 상용 로그가. 일반적인 과학 분야에서. 얘도 이제 데시벨이라는 거를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건데 보통은 이렇게 실생활에 활용되는 문제는 여기도 지금 두 개죠, 두 개. 지금 A일 때와 B일 때 두 열차에 대한 이야기니까 식을 두 개를 잘 써준 다음에 두 식을 어떤 식으로 서로 연립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 자체가 LA가 있고 LB가 있으면 그때의 요 속력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르고 그리고 근데 속력이 B가 A의 아니지 A가 B의 0.9배니까 VA와 VB의 관계식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거리인 D는 어차피 같아요. 왜냐면 같은 지점에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 변수인지를 알아야 돼. 얘는 사실은 어느 부분만 변수냐면 속도만 변수예요. 속도. 요 지점까지의 거리가 달라졌더라면 당연히 D도 변수의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D는 상수 취급을 하시고 어차피 일정하게 갈 거고 속력이 빠를수록 시끄럽다 이런 거죠. 어쨌거나 V가 클수록 보니까 데시벨이 높다.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약간 쉬운 문제는 이렇게 그냥 식만 두 줄 잘 써서 뭐 서로 보통 빼거나 나눕니다. 로그는 거의 다 빼고요. 지수함수는 거의 다 나눠요. 왜냐면 나눠야지만 연산이 되고 로그는 서로 빼야 연산이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두 줄 써놓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LA 너는 80 더하기 28 로그 100분의 VA죠. 마이너스 14 로그 문제에서 75라는 거를 알려주기는 했는데 사실 알 바는 아닙니다. 어차피 서로 뺄 거기 때문에 날라가요. 80 28 로그 다 똑같고 VB가 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한 6, 7년,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나형 수능에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사실. 이 실생활에 활용하는 유형이. 그래서 나형이 그때는 이런 거를 한 문제를 냈었는데, 이제는 뭐 수능이 안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자, 서로 뺄 건데 B-LA를 하고 싶고, 빼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 보이죠? 마지막에 식 정리를 해보면 LB-LA는 28로 묶었을 때 로그 VA분의 VB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미 열차 A가 열차 B의 속력의 0.9배라는 얘기는 0.9VB가 되는 거죠. 약분되죠?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하면 나오죠.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요게 지금 9분의 10이니까 그죠? 왜냐면 얘가 10분의 9분의 1이니까 28 로그 9분의 10이다. 근데 로그 10은 1이니까 28 빼기 로그 9는 2 로그 3이니까 56 로그 3이 되겠죠. 답은 2번에 있죠. 그죠?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10번 한번 해볼까요?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고 요 K가 1부터 5까지 시그마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시그마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메인이 되는 개념이 시그마 개념이 아니라 그냥 A1부터 A5까지 여기다가 1부터 5까지 대입해서 순서상의 개수를 각각 구할 줄 아니를 묻는 거라서 그냥 수열의 정의만, 시그마의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내더라도 그냥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4, 5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도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5개를 그냥 한번 다 써보세요. 일단은 주어진 로그로 써있는 식을 이제 로그를 없애서 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n에다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해서 식을 잘 정리해서 PQ의 관계식을 써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은 이처럼 P와 Q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P 값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Q가 정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거꾸로 Q에 따라서 P가 정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둘 중에 뭐에 따른 뭐의 개수를 세는 게 더 유리한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얘네다 1 넣어서 찾아보고 2 넣어서 찾아보고 3 넣어서 찾아보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해볼게. 일단은 요거를 일반화를 하면 사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n에다가 1을 넣은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n에 1이 들어가면 16이 나와요. 16. 그럼 로그 p 더하기 16이라는 거는 로그 p 곱하기 10의 16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왜 16이냐면 얘가 16이라서 16이고 얘는 왜 16이냐면 얘가 이렇게 여기로 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좌변에 있는 식과 비교를 해보면 Q는
P 곱하기 10에 n이 1일 때는 16승인 거야. n이 2일 때는 8승인 거야. n이 3일 때는 4승인 거고 2승인 거고 5일 때는 1승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내가 100 이하의 두 자연수의 순서쌍이 예를 들어 어떤 자연수 P에다가 10에 16승을 곱해서 10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수는 없단 말이지. 근데 16일 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8일 때도 당연히 안 되고 4일 때도 당연히 안 되지만 2일 때일 때는 가능하죠. 왜냐면 얘는 요게 되거든. Q는 100P다. 이게 가능하거든. 너일 때는 Q는 10P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Q의 개수는 P가 정해지면 그냥 정해지는 걸로 가시는 게 편하고요. 다만 범위는 Q의 범위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가 100 이하가 돼야 되니까 P는 될 수 있는 게 1밖에 없죠. 너가 100 이하가 된다는 거는 P는 1부터 10까지가 가능하죠. 1개, 10개, 답은 11개가 됩니다. 답은 3번에 있죠. 뭐 이런 문제예요. 요거 이해가요? 혹시 요거 팔아먹었나요? 한 개 팔아먹었나요 혹시? 아니요? 잘 풀었나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지수로 함수 특징과 그 다음에 넘어가면 방부동식, 대소 판단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수업은 사실 대단원별로 쭉쭉 정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막 뭐 우리가 다 정리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개괄적으로 큼직큼직하게 보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앞에서부터 다시 또 3월부터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와 방부등식 설명 조금 할게요. 지수 로그 함수 방부등식 일단은 지수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있죠. 지수로그 함수 지수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점근선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정의역, 치역, 점근선, 증가감소 이 정도만 뭐 아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쓰지는 않고 말로 설명할게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죠. 그죠? 점근선이 x축에 있고 물론 가장 기본적인 함수인 a의 x승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얘는 로그 a의 x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a가 0보다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의역은 x가 0보다 클 때죠. 아니 뭔 소리야? 실수전체. 그리고 치역이 0보다 클 때죠. y가 0보다 크다. 로그 함수가 되면 거꾸로예요. 로그 함수가 되면 x가 0보다 클 때가 정의역이고 치역이 실수가 돼요. 실수 전체가 되죠. 여기서 비롯되는 차이가 있었는데 치역이 제한되면서 우리는 치환을 할 때 범위에 유의했어야 됐고 정의역이 제한되는 거는 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치역이 제한되어 있는 함수가 지수함수 말고도 우리가 뒤에서 뭘 배우냐면 삼각함수 같은 걸 배워요. 사인 코사인 함수 같은 거 치환하면 어떻게 돼? 항상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었지, 그지? 그래서 범위가 제한된다는 거는 우리가 뭐 너의 합성함수 형태, 뭐 2차 함수에다 합성이 됐을 때 최대 최소를 판단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요거 그 다음에 점근선은 x축이었고 이쪽이 점근선이 y축이었죠. 물론 평행이동이 될 수 있어. 평행이동이 될 수 있는데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판단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뒤에 더해져 있는 앞에 뭐가 곱해졌건 간에 플러스 뒤에 붙어있는 얘가 점근선이고 로그 함수의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y축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로그 a에
이 자리가 0이 되는 이 순간이 항상 점근선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뭐 3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점근선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에요.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탄젠트에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증가감소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냐면 A의 범위에 따라서 달렸는데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했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가 증가,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인데 이런 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밑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밑이 크면 클수록 0보다 큰 동네에서는 값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요. 예, 그리고 밑이 1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쪽 방향이 밑이 증가하면 우리가 A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항상 더 위로 올라가죠. 0보다 작은 동네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대소가 뒤바뀌기 때문에 로그 함수도 비슷한 방식이었는데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혹은 뭐 뒤집어지기도 하죠. 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생긴 함수는 없고 이렇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이때는 이제 기준이 뭐였냐면 요게 기준이에요. 이쪽 방향이 밑이 증가하는 쪽입니다. 로그 AX. 얘는 어떻게 살피시면 되냐면 이렇게 돌려서 보면 얘랑 모양이 사실은 똑같아요. 그죠? 어쨌거나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밑이 증가하는 방향이라면 y는 x 대칭을 시키면 이쪽 방향이 밑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통 판단은 x는 1, y는 1 보조선 그어서 뭐 찾으셔도 괜찮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동과 관련해서 지수로그 함수를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혹은 뭐 대칭 이동 시켜서 관찰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평행 이동과 관련해서는 지수 함수는 실수배, 지수 함수 너는 평행 이동 개념이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게 평행 이동 개념이죠. 평행 이동이 되는 크기는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행 이동이 되는 양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함수의 k가 곱해지느냐, x의 k가 곱해지느냐. 엄밀히 따지면 원래는 좌변에 y가 있어요. y는 ax라서 y에다 k를 곱한 거가 돼야 돼요. 원래는 역함수 관계니까.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얘는 플러스가 되면 x축의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건데 얘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지. 그래서 정확하게 대응되는 개념은 아닌데 y쪽에 k가 곱해지는 걸 여러분이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함수에다 곱하면 이렇게 되고 x에다 곱하면 이렇게 되더라. 실수배를 한 것은 평행이동 개념이다. 이런 거 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인지 감소하는 함수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쳐. 마이너스 2에 2분의 1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긴 함수는 증가 함수일까 감소 함수일까? 그 다음에 뭐 3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증가 함수일까 감소 함수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밑을 로 통일합니다.
변형. 밑이 1보다 큰 상태로 변형을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의 밑은 2죠, 2에는. 지금 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2분의 1이긴 하는데, 상관은 없어요. 물론, 원래는 밑이 루트 2인 함수인 거는 나도 아는데, 증가 감소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야.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크죠, 이미? 얘는 1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3으로 바꿔. 그리고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여.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밑을 1보다 크게 변형을 해놓고 나면 A에 너가 mx 플러스 n꼴이 되고 k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너랑 곱한 값이 km이 0보다 크면 증가합니다. km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통일을 시켜놓고 km의 부호를 판단한다. 즉 여기서는 밑이 1보다 크죠 이미?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음수니까 감소해요. 얘는 어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음수니까 감소하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끝입니다. 원리는 뭐냐면 원리는 우리가 A의 X승의 형태는 밑이 1보다 큰 함수는 증가하죠. 그지? 근데 증가하던 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뒤집어지죠? 감소로 바뀌죠? 근데 증가하던 게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Y축에 대칭이 돼서 이렇게 감소하죠? 근데 감소하던 거에 다시 또 마이너스를 붙으면 다시 증가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은 개수 하나당 증가 감소가 바뀝니다. 마이너스가 2번 붙으면 감소로 합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최종적으로는 증가한 형태예요. 뭐 이런 거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진짜 잘 나오는 유형은 사실은 누가 굉장히 잘 나오냐면 요 실생활에 활용이 되는 요 그래프에 활용이 되는 21번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잘 출제가 되는데 출제율이 상당히 높고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조금 너무 어렵지 않은 거 위주로 좀 골라왔고요.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기본 방부등식은 사실은 너무 쉽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2의 fx가 2의 gx야. 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러면 당연히 fx는 gx야. 이렇게 된다고.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라서 그래요. 즉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 2차 함수 같은 거랑은 달리 함수값이 같은데 x좌표가 다른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러니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도 이제 로그도 마찬가지죠. 로그 2에 fx랑 로그 2에 뭐 gx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역시 f와 g가 같죠. 왜냐면 f와 g는 왜냐면 로그 함수도 역시 1대1 함수니까. 다만 조금 주의할 게 있죠. 이때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진수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치환형이 잘 나오죠. 치환된 형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 A의 2x승 더하기 뭐 2의 A의 x승 빼기 3 5는 0 예컨대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치환을 하면 2차식의 형태가 나와. t제곱 2t 빼기 3는 0. 근데 t는 0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t가 될 수 있는 거는 1밖에는 없죠. t는 누구냐면 a의 x승이었고 근데 1은 a의 0승이니까 x는 0밖에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라 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고 너에다가 뭐 는 k 같은 거를 해가지고 너가 실근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혹은 실근이 어느 쪽에 있다든지 0보다 큰 실근, 0보다 작은 실근, 뭐 1과 2 사이의 실근. 그러면 x에 대한 이야기인지 너를 치환을 한 t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원래 문제에서 주는 경우에는 항상 x에 대한 실근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실근의 존재성도 그렇고 범위도 그렇고 합도 그렇고 곱도 그렇고. 근데 치환을 하고 나면 x에 대한 실근의 합과 곱이 t에 대한 실근의 합과 곱이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치환을 했을 때 여기서의 실근이 x1, x2가 되면 이쪽에서 실근은 내가 t1과 t2라고 쓴다고 했을 때 t1과 t2와 x1, x2의 관계는 t1은 a의 x1승인 거고 t2는 a의 x2승이기 때문에 둘을 서로 더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곱하게 되면 a의 x1 더하기 x2가 나오지. 즉 여기서의 두 근의 합과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이 이런 연관관계를 가지죠. 이제 로그 함수는 이제 거꾸로겠지. 로그를 치환하게 되면 서로 더한 것과 여기서의 서로 이제 아니지 이쪽이 서로 더한 것과 이쪽이 서로 곱해진 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식의 치환형 방부등식도 이쪽에서 잘 나온다. 그래서 방부등식은 치환을 했을 때는 지수함수 쪽이 조금 더 어렵죠. 왜냐면 0보다 크다라는 제한 범위가 있고 그리고 로그 쪽은 진수 조건 때문에 조금 실수할 여지가 있고 그거 두 가지 좀 이따 문제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지수함수 두 개를 갖다가 그려서 그리고 두 지수함수 간의 관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지수함수는 실수배가 되는 게 평행이동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왜 평행이동 개념이 되는지는 지수에다가 이제 식을 올려주시면 16 곱하기 2x가 이렇게 바뀌죠. 평행이동 개념이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지수함수를 그릴 때는 요 점근선 먼저 그려서 그리시면 되고요. 맞춰서 x축에 음의 방향으로 4씩 갈 겁니다. 요만큼. 함수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점의 이동입니다. 잘 모를 때는 점을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아주 깔끔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시켰더니 어이씨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2의 x 플러스 4입니다. 이만큼이 4인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y는 2랑 y는 16을 갖다가 그은 거야. 근데 y는 2랑 y는 16은 뭐 어디다가 갖다가 그어도 이런 식으로 요 길이가 4라는 거는 변치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뭐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아무튼 이렇게 생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어차피 같은 그래프의 일부기 때문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요 부분 있죠? 얘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채워주시면 평행사변형 형태가 나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10 4가 돼서 답은 56이 되겠죠. 참고로 11번 유형은 내신에 상당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개쉬운 건 잘 안 나오고요. 조금 더 어렵게 얘를 뭐 ynext 대칭 시켜서 로고 쪽에서 가지고 논다든지 조금 더 평행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넘어갑니다. 자, 12번 보시면 우리는 로그 A의 BX의 그래프의 개형을 토대로 로그 B의 AX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측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B는 AB는 양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수. 감소하는 개형이 되려면 A는 그렇다면 1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A의 BX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인데 1일 때 값이 0보다 작고 그러면 요게 지금
A가 일단은 1보다 작고요. 감소하는 게 0이 되려면. 그리고 1 들어갔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혹은 이쪽의 실근이 1보다 작다는 거지. 요 실근은 언제냐면 진수가 0이 되는 순간, 즉 B분의 1이 너의 실근인데, 근데 실근이 0보다 작은 건 B는 1보다는 크겠죠. 여기가 지금 B분의 1인데 여기가 B분의 1이죠. B분의 1 들어가면 로그 A에 1 되면서 0 돼요. 여기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즉 B는 양변에 곱해보면 1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개형을 로그 BAX를 거꾸로 그려보자는 거지. 자, 로그 B의 AX 같은 경우에는 로그 위치 B인 녀석 증가하는 경. 근데 너의 실근은 어디에 놓이게 되냐면 A분의 1에 놓이게 되죠. 왜냐면 A분의 1을 대입하면 진수가 1이 되니까. 진수가 1일 때가 이 함수가 항상 X 절편을 갖죠. 근데 A는 1보다 작아. A분의 1은 1보다 크겠지. 1은 이쪽에 있습니다. 다 했네요. 답은 5번에 있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의 x1승보다 2의 x2승이 더 크대. 근데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큰 거에 대해서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거는 지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다가 x1보다 x2가 크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고, fx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 너가 fx1이 또 fx2보다 크다가 되기 위해서는 a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는가? fx는 지금 지수함수예요.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밑이 다소 복잡한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긴 하지만 지수함수예요. 그죠? 이거에 x승인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x1보다 x2가 큰데 f의 x1보다 f의 x2가 크려면 우리는 fx라는 함수가 증가함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가함수 표현이죠. 증가함수 표현. 수투하셨으면 조금 더 익숙할 거고요. x1보다 x2가 크면 fx1이 fx2보다 더 크다. 부동호 방향이 유지되는 게 증가함수 표현. 자, 증가함수가 되려면 밑이 1보다는 더 커야 된다고. 밑이 0이 되면은 안 되죠. 그리고 근데 보니까 0이 될 수 있나요?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은 대표적인 실근을 갖지 않는 식이죠. 알지? 그지? 요거 허근 갖는 녀석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큽니다. 굳이 판별식을 안 해보셔도. 그래서 결론 너가 크다 1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1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과 0 바깥쪽이죠. 답은 5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넘어간다. 맞나? 슉슉슉 그죠? 맞죠? 그 다음에 14번은 치환해서 치환을 한대. 요거 치환할 필요 없죠. ax 플러스 2a니까 0부터 1 사이에서 최대값 2를 갖는다고 했는데 0이 최대가 될지 2가 최대가 될지 현재로서는 모르지만 a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1일 때가 최대죠. 그러면 a 더하기 2a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3a가 2니까 a는 3분의 2인데 a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 모순이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 a는 1보다 작구나 이렇게 된다고. a가 1보다 작으면 1일 때가 최대가 아니라 0일 때가 최대가 된다고. 왜냐면 감소함수니까. 그럼 0을 넣어보면 2a 플러스 1은 2. 계산해보면 a는 2분의 1. 뭐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답은 15가 되겠죠. 자, 15, 16번 지수 로그 함수의 대소 판단. 대소 판단도 대소 판단이고, 그러니까 참거짓 합답형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15번은 조금 쉽고요. 16번은 사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쪽은 내신에는 출제율이 상당히 높고, 수능에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수능에는 출제율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최근 2개년은 지수로그 합답형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4년, 3, 4년 전까지는 한 번씩 간간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완전히 사장된 유형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갈수록 추세는 안 나오는 추세. 하지만 내신에는 여전히 나온다. 보통 어떤 식이냐면 어떤 유형이 수능에 나오다가 슬금슬금 안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내신에는 남아 있다가 슬금슬금 안 나오기 시작해요. 항상 내신이 뒤따라가요. 좀 한 발 늦게. 지금은 안 나오는 추세라고 요새는. 그래서 내신에서도 갈수록 안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기출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할 줄은 아셔야 됩니다.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자, 15번 선생님 풀어드릴 건데 보시면 두 곡선이 있고 만나는 점이 있고 그때 뭐 x1과 x2 대소관계, y2 대소관계, x1 대소관계. 지금 너네가 교점을 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사실은 여기서는 교점을 구해서 풀라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구조만 놓고 보면 잘하면 계산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이쪽이 원래 감소하는 함수인 2에 2-x 빼기 2인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이 뒤집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2에 2-x 플러스 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절대값 함수는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두 가지로 갈려요.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그러니 너랑 이제 연립을 할 수 있으면 연립을 해도 괜찮죠. 잘 보면 얘는 밑이 2분의 1인 함수지. 근데 잘 보면 얘도 밑이 2분의 1인 함수예요. 왜냐면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너랑 는 같다 해서 계산을 하면 이거 계산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기가 더 용이한 것은 아니고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의 x승이 아니라 3분의 1의 x승이었더라도 여러분은 문제를 풀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는 지금 밑이 완전히 같죠. 이렇게는 밑이 완전히 같은 지수함수들끼리는 연산이 어지간하면 돼요. 밑이 달라졌지. 그럼 얘가 조금 더 아래로 처지거든 이렇게. 그래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푸느냐? 정확하게 실근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만 보고 싶은 거야. 여기가 x1이 이쪽에 있고 x2가 이쪽에 있고 자 그럼 1의 위치가 x1과 x2 사이에 있을까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1이 이쪽 동네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을 대입을 했을 때 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가 요 절대값 함수보다는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1이 요 사이에 있으려면. 요 오른쪽에 있으면 요 절대값 함수가 더 크고 왼쪽에 있어도 절대값 함수가 더 큰데 공교롭게 정확히 사이에 1이 놓이게 되면 이제 값이 더 작죠. 절대값 함수가. 근데 여기다 1을 넣어봤어. 얘가 정확히 얼마예요? 1, 0 되는 거 보이니? 절대값 함수에 넣어봤더니 1,0이 되더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지수함수 무조건 0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1이 요 사이에 있고 그래서 x1보다는 1이 크고 x2는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 기억번은 일단은 참입니다. 자, 니은번 y2가 2분의 1보다 큰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 y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로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y좌표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닌 y좌표와 1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이 y좌표에 해당하는 x좌표와의 관계로 비교를 해도 돼.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지금 y2가 2분의 1보다 더 크다면 2분의 1이 밑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즉 여러분한테는 야 2분의 1이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니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죠? 2분의 1이 밑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 2분의 1의 x승이라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딜 지나가냐면 얘는 1,2분의 1을 지나가. 맞아? 그럼 2분의 1이 만약에 밑으로 지나가지? 그러면 너의 교점인 여기 있지 여기? 얘가 1,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야. 맞아? 얘가 2분의 1이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 그럼 만나는 교점 여기 있잖아. 얘가 2분의 1이 되기 위한 x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1이 돼야 된다고. 근데 1은 여기 있잖아. 말이 돼? 1은 여기 있는데 여기 1,2분의 1인데 안 맞죠? 그러니까 y2는 2분의 1보다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니은번 그래서 틀렸어요.
어질어질하죠, 살짝. 자, 마지막 디귿번 x1과 2분의 1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건데, 자, x1은 정확하게 어떤 순간이냐면 2분의 1의 x1과 2의 2-x1 빼기 2가 같은 순간입니다. 이게 성립하는 순간이 x1이에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야, 혹시 x1이 2분의 1보다 크니? 를 묻는다는 거는 2분의 1이 너보다는 좀 왼쪽에 있니를 물어본다고 이렇게. 2분의 1이 왼쪽에 만약에 있다면 그때 요 일반 지수함수 2분의 1의 x승의 함수값이 요 2의 2-x승 마이너스 2의 함수값보다는 더 작니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는 같은 순간인 거고 2분의 1의 2분의 1승과 2의 2 빼기 2분의 1 빼기 2를 비교를 했을 때 혹시 우리가 요쪽 함수가 2분의 1 대입했을 때 값이 더 커서 이쪽에는 얘가 더 크다가 점점점 얘는 더 빨리 감소하고 얘는 천천히 감소하면서 x1이라는 교점을 이런 식으로 형성하겠니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커야 되냐면 오른쪽이 더 큰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건 모른다는 거야. 이게 확인이 되면 참이라는 거고 거꾸로가 될 수도 있잖아. 거꾸로가 되면 2분의 1이 x1보다는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른쪽에 있다는 거지. 이쪽에 놓인다는 거지, 2분의 1이. 이거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선생님 지수로 함수와 대소 판단이라고 써놓은 거라고. 이해가? 이 유형 조금 어려워요. 좀 짜증나는 유형이야. 지금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내신 때 막바지엔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만약에 까다롭게 나오지? 선지, 기억, 니은까지만 풀고 디귿번은 그냥 찍자, 이지선다로 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디귿번 선지가 보통 개 어렵거든. 자 해볼게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 다음에 이쪽이 2의 2분의 3승인가요? 요렇게 생긴 거지, 그지? 요거를 계산을 좀 해보면 너는 요렇게 되고 여기가 2의 2분의 1승 곱하기 2의 1승인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넘겨서 계산을 좀 할까? 그럼 루트 요거 양변에다가 2의 2분의 1승을 곱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보이니? 넘어가 볼까? 이거를 확인을 해달라는 거지. 어때요? 2루트 2랑 3. 3쪽이 더 큰 게 맞죠? 양변 제곱하면 8이고 9니까. 이거 부등호가 맞네. 디귿번은 참이네. 이렇게 판단한다고. 즉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거는 요 부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적당히 뭘 곱하고 넘기고 제곱하고 이런 방식들을 취했다는 거야. 요 이해가? 안 가지? 어렵지? 넘어갑니다. 16번 니네가 해보세요. 16번이 옛날에 이게 좀 나왔다고 그랬죠. 정확히 2010 벌써 또 세월이 많이 갔기 때문에 19년도 수능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수능은 아니고요. 2019년도 2018인지 2019년도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6월 모의고사인가 7월 모의고사인가 그래서 객관식 킬러로 나왔던 객관식 21번에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프를 두 개를 일단은 그려보시고요. 방금 15번에서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 16번에는 그래프가 없죠. 기억번은 판단이 어렵지 않아야 돼요. 기억번은 여러분이 방금 풀었던 15번의 디귿번 선지와 완벽하게 방식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본다는 거는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두 그래프의 함수값의 대소 관계를 좀 보라는 거고 니은번 선지는 딱 봐도 무슨 표현 형태처럼 보이냐면 평균 변화율 형태로 보이셔야 됩니다. 양변을 해서 넘겨서 나눠가지고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보셔야 되고 디귿번은 y1, y2가 나와 있긴 한데 y1, y2를 x1, x2의 형태로 잘 바꿔서 풀어내시면 끝나는 이런 문제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풀어서 맞힌 학생이 1명, 찍어서 맞힌 학생이 여러 명, 그리고 풀어서 틀린 학생이 1명, 뭐 이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시절에는 기니디가 나왔다 하면 답이 5번이었던 그런 낭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애들이 무지성으로 5번으로 찍어서 정답률이 절반이 넘어갔던 그런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곧 죽어도 본인이 풀겠다고 해가지고 풀었던 녀석이 하나가 틀렸고, 제대로 풀어서 맞은 녀석이 하나 있고, 찍어서 맞은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얘는 참이라는 거야, 기억니은들, 그지? 기억번까지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니은번부터 벌써 어렵죠. 니은번을 평균 변화율 개념을 활용해서 푸셔야 돼요. 이차함수 그래야지. 어디 갔어? 위로 블록하기 그래야지. 일단은 교점이 확실하게 x1, x2가 존재하는 거는 보이죠, 그죠? 존재는 해요. 근데 이제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구해지진 않아. 다만 대충 어디쯤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도 이거 조금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거 이차함수인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실근을 갖고 y절편이 2예요. 그러면 가로 길이를 이 정도로 잡았으면 세로 길이도 이 정도로 잡고 약간 이런 형태로, 그리고 우리 지수함수는 항상 0,1을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그리고 2의 x승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점을 지나가냐면 1,2를 지나갑니다. 사실 이 문제는 1,2를 지난다는 것을 못 찾으면 못 푸는 문제예요. 니은번 선지를. 왜 그러냐? 일단 기억번은 쉽지. x2가 2분의 1보다 더 큰가. 지금 이쪽이 x1이고 이쪽이 x2인데 x2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는 x2가 이쪽에 있다는 얘긴데, x2가 이쪽에 있으려면 x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이 지수함수 쪽이 요 이차함수보다는 더 값이 작아야 되죠. 이차함수를 써주면, 자, 각각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봅니다. 2분의 1 대입하시면 이쪽은 2의 2분의 1승이고요. 이쪽은 얼마 나오니? 2분의 1 들어가면 2분의 3 나오는 거 맞니? 그리고 지수함수 쪽이 더 작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2분의 1이 왼쪽에 있으면 지수함수가 값이 더 작은 게 맞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2를 기준으로 2분의 1이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에 대한 판단은 함수값 두 개 중에서 이차함수가 더 크니 지수함수가 더 크니를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왼쪽에 있으면 이차함수 쪽이 더 커야 돼요. 양변 제곱해서 비교하셔도 되고요. 제곱해 보시면 좌변은 2가 나오고 우변은 4분의 9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2가 더 작은 게 맞죠.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자, 니은번. 니은번은 양변을 x2-x1으로 나눠서 식을 이렇게 바꿀게요. x2-x1 분의 y2-y1. 이 값이 1보다는 좀 작니? 이걸 물어본다고.
자, 이거는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데 너는 기울기죠, 기울기. 어떤 기울기냐면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떤 1이라는 값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를 너네가 그림에서 확인을 하려면 당연히 뭘 찾으셔야 되냐면 기울기가 1이 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직선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은 어디 있을까를 고민을 해본다고. 근데 지수함수 특징상 어디를 항상 지나냐면 0,1을 지나가고, 근데 2의 x승이기 때문에 1,2도 지나가는데 이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1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둘이 실근을 갖게 되고 이렇게 실근을 교점을 갖는 경우에는 둘의 기울기가 같지가 않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도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m값이 1보다는 좀 작죠. 니은번은 그래서 참이 됩니다. 사실 얘는 기니디 중에서 어려웠던 게 니은번부터가 어려워요. 보통 자기 손으로 니은번을 애들이 거의 못 찾아요. 왜냐면 얘를 못 찾거든. 약간 1,2 찾는 거 존나 어거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원래 1,2, 2,4 이런 점들은 원래 조금 몇 개를 잡아놓고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 문제의 특수한 어떤 패턴이 아니라 이 유형을 풀어낼 때 종종 있는 일입니다. 나중에 내신 기출 보면 보여요. 마지막 디귿번 우리가 y1, y2 곱한 것이 이와 같은 범위에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너네가 y1과 y2를 직접적으로 곱해서 판단하기가, y1과 y2의 범위를 각각 판단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y1, y2의 곱의 형태를 뭘로 바꿀 거냐면 x에 대한 형태로 바꿀 거예요. 어차피 y1은 누구냐면 2의 x1이죠. y2는 당연히 2의 x2죠. 서로 곱합니다. 즉 y1, y2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2의 x1 더하기 x2를 보고 싶은 거고, 이렇게 바꿔놨더니 왼쪽에 있는 2분의 루트 2는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에요. 그 다음에 1은 2의 0승입니다. 자, 요거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사실은 얘를 하고 싶은 거라고. 이거를 물어본다고. 근데 봐. 아까 기억번 선지에서 x2가 2분의 1보다 큰 거는 했지. 기억해? 기억번이 x2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 왼쪽 부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x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돼. 맞아? x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2가 2분의 1보다 크면 서로 더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합이 클 테니까. 근데 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지. 즉 마이너스 1보다는 x1이 크지. 2분의 1보다는 x2가 크지. 서로 더한 거는 니네끼리 더한 거보다는 더 크지. 여기까지는 참이 된다고.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 문제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x1 더하기 x2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자, x1 더하기 x2는 x좌표의 합입니다. x좌표의 혹은 y좌표의 합은 무슨 개념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중점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이로 나눠서 중점이 혹시 음수인가? 이런 판단을 해요. 중점이 어디쯤 있을까? 누가 봐도 얘가 조금 더 값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왜? 너를 대칭시키면 정확하게 여기가 마이너스 x2니까. 그지? 미니 더한 게 딱 0이잖아. 그럼 미니 더한 건 0보다는 좀 작겠지. 그지? 중점이 왼쪽에 치우쳐 있다고. 참이 됩니다. 기억니들 다 참이. 자, 상당히 까다로운데 애들은 다 어떻게 풀었다? 아, 씨발 5번이겠지? 그래서 찍어가지고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 풀어가지고 틀린 애가 가장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3학년 1학기 내신을 상당히 잘 봐서 고대를 현역으로 갔습니다. 선생님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수업을 했던 친구였는데, 선생님 옛날에 중2 때 같이 수업을 하다가 내가 다른 학원으로 가면서 걔는 그 학원에 남아있다가 내가 대치해서 평촌 갔다가 평촌에서 다시 대치를 왔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설명회에 그 어머니가 오셔서 나를 보고 하고서 고2 때부터 다시 우리 학원 다녀서 이제 고3 때 내신을 1점대를 받고 수시로 갔습니다. 드라마틱하죠. 내가 잘 가르쳐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운이 좋았겠죠, 그 친구. 그죠? 보겠습니다. 17번 방부등식인데 17번은 사실은 잘 인수분해만 하시면 어렵지는 않죠.
요거 잘 넘겨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2의 x승을 나 같으면 a라고 놓을 것 같아. 3의 x승을 b라고 놓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놨냐면 그러면 식이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눈에 띄는 형태가 되니까. 봐봐. ab 빼기 3a 빼기 4b 더하기 12는 0. 이거 하는 거잖아. 그지? 요거 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 둘씩 이렇게 묶든가. 그럼 묶으면 묶이자. 묶으면 묶이는 거 보이지? 인수분 되는 거 보이지? 어떻게 하면 돼? a 빼기 4 b 빼기 3는 0. 아, a가 4 b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4거나 너가 3이거나, 즉 x 입장에서는 x가 2거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다. 넘어간다. 18번 쉬우니까 넘어가고 19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풀었던 유형인데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제한을 주고, 확실히 이제 이렇게 정수의 개수를 알려주고 이제 k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19번 유형 일단은 별표 쳐주시고요. 오늘 테스트에도 있었죠. 테스트 22번에 괄호 1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평가원에서 한동안 상당히 선호하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을 주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뭐 자연수의 정수의 개수 주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풀어내는 나중에 내신 기출 문제들 보시면 이거 졸라 많이 나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모를 거예요. 그래서 19번을 풀고 도형 한두 개 풀고 수능 기출 한두 개 풀고 밥 먹어야지. 5개만 더 풀어야겠다. 밥 좀 천천히 먹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6시 이후에 가는 게 오히려 좋죠. 애들이 없어서. 5시가 제일 많지 않나? 규동? 거기 가면 규동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나요? 뭐뭐 있죠? 거기? 도담이 최애는 뭐죠? 응. 그래? 무슨 뭐 부자덮밥 뭐 이런 거 있는데, 부자덮밥. 부자가 그 리치한 부자 말고 아빠와 아들을 뜻하는 부자덮밥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닭고기 베이스로 계란까지 덮어서 닭이랑 계란이 같이 들어가서 만화책에서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름이 있던데, 이름 뭐더라? 일단은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뭐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해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뭐 치환을 하면 좀 더 형태가 잘 보이고요. 치환을 안 해도 인수분해는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제 등호가 여기서는 들어가 있는 상태. 부등식은 등호 유무가 아주 중요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19번은 한두 개 차이로 되게 잘 틀리는 문제니까 잘 풀어주세요. 참고로 답은 1번이 아닙니다. 아이고.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인수분해는 한 가지로 되긴 하는데, 이게 t가 뭐 3의 x승이 마이너스 k와 9 사이에 있다는 거는 알겠지, 그지? 근데 이게 9가 더 큰지 마이너스 k가 더 큰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놓고 이제 얘는 k의 개수,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셔야 된다. 아이씨, 답 1번 아니라니까. 걔도 아니긴 한데. 자, 보겠습니다.
해줄게요. 봐봐. 인수분해 할게요. 일단 3의 x승을 기준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9랑 마이너스 k 나오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케이스를 나눴어요. 첫 번째. 9가 막 k보다 더 작을 수 있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범위가 9부터 막 k까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너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거는 애초에 9는 3의 제곱이잖아.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거 x 입장에서는 x가 되는 것들 정수가 3개가 되려면 어디부터 되겠어? 당연히 2부터 시작해서 2, 3, 4, 5는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지 정수 3개인 거지. 즉 2, 3, 4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k 입장에서는 3의 4승과 3의 5승 사이에 있을 텐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등호가 들어가고 빠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물론 개수를 세는 데 있어서는 어느 쪽이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는 알 바 아닙니다. 왜? 어차피 한쪽이 들어가겠지, 그지? 둘 다 들어가진 않죠. 이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가 들어가면 3의 4승까지는 괜찮은 거고 3의 4승보다 커지면 어쨌거나 3의 4승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 3의 5승이 들어가게 되면 3의 5승이 들어가야 되는데 3의 5승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쪽은 등호가 빠져야 돼요. 그래도 범위로 엄밀하게 따져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게 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k가 9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거꾸로. 즉 이쪽이 큰 거지. 이쪽이 작은 거죠. 그러면 다 똑같은데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3의 역시 제곱이고 그럼 이번에는 x가 되는 게 누가 가능하냐면 2, 1, 0, 마이너스 1이 안 되겠죠. 이렇게 된다. 됐어? 정수가 3개 되는 거니까. 그러니 마이너스 k는 이번에는 3의 0승과 3의 마이너스 1승 사이에 있다고. 근데 등호는 이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되는 게 마이너스 k가 가능한 게 일단 1이 가능하죠. 문제에서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k가 정수면 마이너스 k도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의 정수 개수를 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개 가능하고 여기서 너에서 너를 뺀 몇 개 나와요? 243에서 100, 81을 뺀 160, 두 개가 나오죠. 이거에다가 한 개를 더해서 답이 163개가 나옵니다. 보통 아이들이 뭘 많이 빼먹냐면 얘를 빼먹어서 답을 1번으로 잘못 쓰는 경향이 커요. 요거 이해가요? 어떻게 4번 나왔어? 4번은 얼토당토 안 씁니다. 어떻게 된 거지? 응? 뭐가? 요거? 얘? 뭐? 어느 거? 지수가 음수인 건 상관없죠. 아, K는 어차피 정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20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뭘 볼 거냐면 20 요 1, 2, 3, 4가 이제 도형에 활용하는 문제들인데 21번이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21번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도형에 활용하는 파트는 대체로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수로그 그래프와 관련된 유형은 딱 요 두 가지가 제일 어려운데 지금 방금 했던 요 기니디 합답형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수로그 그래프를 도형과 결합해서 뭐 삼사각형, 직선, 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들이 어려워요. 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는 4의 x승, 하나는 로그 4의 x. 이걸로 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y는 x 대칭이죠. 그래서 y는 x 대칭이니까 보조선으로 자신 있게 y는 x를 일단은 써놓습니다. 어떤 기하학적인 특징들을 살려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라는 거는 애초에 y는 x와 수직인 이런 형태는 직선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쪽에 있는 교점 요거 있지? 얘는 y는 x 대칭시키면 이 교점이랑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왜냐면 얘는 4의 x승과 너의 교점, 얘는 로그 4의 x와 너의 교점. 근데 얘를 대칭시키면 너고 이 직선을 대칭시키면 다시 이 직선이니까 이 교점을 대칭시키면 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인 특징이 만족해요. 여기까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연결 좀 해볼게. 지금 우리는 두 삼각형의 밑줄 넓이비, 삼각형의 넓이비라는 요소가 굉장히 시험에 종종 출제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비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통인 요소를 찾고 우리가 나머지 요소의 비율을 가지고 풀거나, 혹은 닮음을 가지고 해서 제곱을 가지고 비를 풀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진짜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따로따로 계산하는 경우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도 잘 안 나옵니다. 한 50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오긴 나와요. 자, 그럼 봐봐. 이 둘은 서로 대칭이라면 내가 요거를 y는 x의 통으로 대칭을 시켜볼까?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오겠어? 요런 모습 나오는 거 보이니?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다시 색칠한 요 삼각형은 왼쪽에 있는 초록색 삼각형이랑 같은 삼각형이죠. 그죠? 그럼 이제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 8이라고 생각해보면 누가 공통이에요? 높이가 공통이잖아. 그렇다는 건 밑변의 길이비가 1대 8이라는 소리야. 근데 나는 여기 x좌표가 1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x좌표는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x좌표가 8일 때 얼마가 되냐면 로그 4의 8이니까 로그 2의 2분의 3 되죠. 2분의 3. 그리고 높이가 2분의 3 됩니다. 짠.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8,2분의 3이 나와요. 요게 나왔으면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기울기는 요 점이랑 연결한 안 되네. 300원. 분필 하나에 300원인데 괜찮네요. 자, 요거 연결한 요건데 너를 대칭시키면 여기가 2분의 3,8이고 너는 0,1이니까 빼서 평균 변화율 끝. 이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이런 종류의 유형에서는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얘는 아주 양호하다. 이따구로 생겼는데 쓸 수 있을까? 써봐야지. 자, 넘어갑니다. 뭘 또 해보냐면 우리 23번이랑 뒤에 있는 거 수능 기출 2개 정도 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아니다. 23번 하지 말자. 23번보다 뒤에 있는 요거 수능 기출 합시다. 25번이랑 26번은 여러분이 봤을 법합니다. 근데 기억은 안 날 거예요. 로그 수업할 때 B단계까지 풀어보셨으면 B단계에 있는 문제가 25번이랑 물론 26번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유형 자체는 같아요. 25번이 조금 더 옛날 문제고 26번이 조금 더 최근 문제인데 26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 로그 64에 4n 16분의 3. 자, 요 값이 정수가 된다고 했고, 그러면 요 n은 1000 이하, 그리고 m 값은 정수죠. 일단은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혹은 정수 조건과 관련된 이런 종류의 문제는 로그로 잘 풀지 않습니다. 지수로 다 바꿔서 풀 거예요. 지수로 다 바꿔서 너를 일단 4로 나누고
일단 계산은 좀 합니다. 자, 여기 일단 2의 6승이죠. 그럼 이렇게 돼서 6분의 4가 되고 3분의 2가 되겠지? 그럼 로그 2에 4n 플러스 16분의 3 너가 2분의 3 m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시 미치를 2로 바꿔서 4n 플러스 16분의 3은 2의 2분의 3 m승이 나와요. 여기서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좌변은 유리수죠. n값 자연수 들어가면 우변은 m값이 홀수가 들어가면 무리수가 나와요. 즉 m값은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너는 무조건 짝수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m값을 처음부터 짝수, 정수 중에서도 짝수로 갖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고 이거를 역수를 취하고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합시다. 그럼 역수를 취하면 3분의 4n 플러스 16 너가 2에 2분의 3에 마이너스 m인데 지금 어차피 m은 내가 임의의 정수로 놓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m도 어차피 임의의 정수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m'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사실은 얘는 짝수니까 이렇게 놔도 전혀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약분이 돼서 2에 3의 k승꼴입니다. 이렇게. 거의 다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3 곱하고 4 나누고 식 정리 조금만 할게요. 그러니 뭐가 되냐면 n는 3 곱하면 3 곱하기 2에 4 나누면 3k 마이너스 2승 빼기 4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거의 다 했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1000 이하의 모든 n값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요게 이제 k에다가 정수를 넣으면 되겠지, 그지? 0 같은 건 넣을 수가 없고 1부터 넣을 수 있죠. k가 1이 되면 m값이 뭐가 되냐면 3에 2에 빼기 4가 되는 거고 k가 2가 되면 3에 2에 1승인 거고 너가 2가 되면 3이 늘어나서 4승 빼기 4고 3이 되면 3에 2에 7승 빼기 4고 4가 되면 3에 2에 10승 빼기 4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1000을 넘어갑니다. 즉 되는 거는 여기까지. 여기서 3개 더 하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여기서 출발해서 로그를 지수로 뚝딱뚝딱 바꿨는데 m값을 m'으로 마이너스 m을 m'을 2k를 넣어서 k에다가 다시 자연수를 대입해서 나열 맞는 범위 구하는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28번이 여기 중에선 제일 어렵고 27번은 양호한데 27번까지만 합시다. 28번은 우리 내신할 때 또 보기는 볼 거예요. 궁금하면 한번 뭐 풀어보셔도 되긴 됩니다. 기니디 중에서는 조금 최근 문제이고 28번이 자, 지수함수 AX승에 대하여 Y는 루트 3과 만난 점이 A 4,0이라는 B라는 점에 대해서 OA와 AB가 서로 동그라미 수직이 되도록 하는 A값의 곱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일단은 AX승은 이렇게 1 그 다음에 y는 루트 3 그럼 뭔가 만나는 점이 있겠죠. 만나는 점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0이 있대. 4,0이 있어서 4,0 그리고 OA와 AB가 서로 수직이고 싶대요. 일단은 OA는 이렇게 생겼고 AB가 수직이려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4고 여기가 직각인 거죠. 이렇게. 자, 그럼 A의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의 좌표는 X좌표는 현재 모르지만 T, 루트 3이라고 써주시고 A의 T승이 A의 T승이 루트 3이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써놓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평균 변화율 너랑 너의 평균 변화율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쟤는 T분의 루트 3이고
이쪽은 뭐가 되냐면 4-t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가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고 분모는 t제곱 빼기 4t 너가 33 플러스 2가 되네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나? 아니다.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니니니 곱해진 다음에 다시 넘어왔어요. 이쪽 3 남고 니니니 곱하면 마이너스의 t제곱 플러스 4t인데 넘어가면 이렇게 t제곱 마이너스 4t랑 플러스 3 남습니다. t는 1과 3 나오죠. 자, 갖다 대입하시면 a 값이 구해지더라. t가 1이면 a는 3의 2분의 1승이고 t가 3이면 a는 3의 6분의 1승이죠. 둘이 서로 곱하시면 6분의 1, 2분의 1, 3분의 2 나오나요? 그죠? 3의 3분의 2승 나온다. 이렇게. 됐나요? 이런 것도 이제 뭐 사실은 기본적인 연산인데 그래도 4점짜리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지금 18분이니까 우리 2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